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지상권자나 지상권 설정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죠. 한편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상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오케이 하면은 계약이 갱신되는 거죠. 그러나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위에 있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사달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면 사야 된다는 거죠.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최단 존속기간은 경관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잖아요. 갱신을 해도 지상권자에게 최단 존속기간만큼은 배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최단 존속기간보다 길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음은 수거 의무와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지상권이 소멸하면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원상 회복해야죠.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상권 소멸 청구권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 소멸 청구가 통지 후 즉시 생긴다고 하면은 저당권자가 몹시 당황스럽겠죠.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줌으로써 저당권자에게 시간적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아니죠. 건물이 전부 멸실되면은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은 땅을 이용하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답이네요.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대세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3번. 환매특약의 등기가 종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환매특약의 내용은 나대지로 샀다가 나대지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대지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4번.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2년 이상 지체한 경우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때의 지상권을 뭐라고 하죠?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잖아요. 나대지 위에 건물 짓지 못하도록 그냥 설정해 두는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지상권은 저당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즉, 저당권이 소멸하면은 담보지상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을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아니죠? 지상권은 물건이잖아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지상권은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대세적인 효력을 갖고 토지 주인이 바뀌더라도 토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새로운 토지 주인이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답이네요. 3번. 을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려면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이죠.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건물이 현존하면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잖아요. 따라서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을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에서는 갑이 지상권자이고 을이 토지 소유자죠. 1번. 갑은 그가 을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을 남겨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죠.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면은 을은 갑과 지료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지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갑에게 지료를 주장할 수 없죠. 3번.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지상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지료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을이 새로운 지상권자 병에게 지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의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에게 단독으로 2년의 지료 연체가 있어야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답이네요.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의뢰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통지한 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쉽다.